내가 잘못한 거를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말해야 되고요. 야, 너 저 빗자루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얘를 때렸어. 5학년 때 그냥 왕따를 당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까꿍. 와이프야, 우리 어디 가고 있어? 최근에 정말 이 선생님은 정말 만나고 싶다. 나도 힐링돼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제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궁금한 것도 많아, 사실은. 우리도 아빠 엄마가 처음이니까. 맞아. 춘천 가고 있어. 춘천은 근데 닭갈. 나 지금 난 사실은 선생님도 만나는데 선생님 만나 뵙고 또 만난 것도 먹고 이런 거. 네. 이따 봐요. 안녕.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집도 오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집 가는 느낌 있잖아. 맞아. 나 뭔가 좀 떨려. 나 기억나. 나 옛날에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엄마가 나 이렇게 약간 속옷하고 위에 런닝구만 하고 문 앞에 이렇게 저는 약간 반성하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까먹은 게 그날 선생님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 선생님 밑에서 올라오시더라고. 그 모습으로? 나 기억나. 드라마 생각. 선생님 드라마.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 뭐 이거 너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도 무례한 사람은 나한테 늘 무례하게 말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거 뭐야 귀엽다. 선생님 뭐 왔어요? 여행 다니면서 나그네. 오!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맞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새신랑님. 2년 됐는데 새신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 2년까지 다 신혼을 보기 때문에 헌신랑.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꽃 이거. 우리 선물. 감사합니다. 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 진짜 어쩐지 아주 때깔이 반질반질한 게. 신혼집이네 신혼집. 와, 집 너무 좋다. 관심 여러분들, 어떻게 어서 본 분 같기도 하고, 누구시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관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와 핫선. 핫선. 공무원 선생님의 직구경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예.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책장이 있고 이렇게 TV가 없잖아. TV는 안방에. TV는 안방에. 일부러 거실에는 TV를 안 뒀어요. 네, 약간 서재처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거야 나는. 귀엽게 이렇게 인형도 돼 있고. 오. 남편이 인형을 좋아해서. 아 진짜요? 아까 몽타주는 나는- 인형 좋아하는 몽타주가 아니더래요. 아이들도 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이에요 같이? 학교도 만나가지고 들어. 같은 학교에서? 사내 커플이에요? 네, 비밀 연애하다가 사카.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아 진짜 와. 야, 자 이런 스토리 이따 좀 슬슬 풀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근데 주방 이렇게 있고 주방은 근데 와이프야 여기 봐봐. 왜? 이걸 보게 됐어. 중앙일보 인터뷰. 산부인과 3시 30분. 네. 저희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 왜 이렇게 좋아? 나 남의 임신하고 좋아.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안전해야 되니까. 쉿. 여러분 말고. 테리가 선생님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맞아. 아, 진짜요? 아니 테리가 이번에 학교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네. 아마 초등학교를 보낸 엄마들의 마음에서 보면 우리도 경험이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어서 네네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하여튼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근데 선생님이 SNS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 되신 거예요? 원래 꿈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동생들 놀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근데 너무 막 가슴 뛰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교대를 가야겠다. 그때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초등교사가 돼야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도 피아니스트도 꿈이셨다고. 예능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있었구나.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제가 진짜로 중학교 3학년 때 네. 예고가 가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너 정말 특별하고 넌 세상에 하나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지원아,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잖아. 스타가 왜 스타인 줄 알아? 하늘의 별. 아무나 될 수 없어. 엄마 자존감 그때 완전 무너뜨렸네.
돼버렸네. SNS를 통해서 좀 가끔 분출하면서 아. 너무 즐거우시겠어요. 아, 즐겁죠. 그래서 친구들이 릴스가 있어서 다행이다. SNS 영상 중에 네네. 거절하는 방법 400만 정도 지금 막 조회수가 네. 터졌더라고요. 네네. 애들이 좀 미안해서 거절 못하고 맞아요. 거절하면 날 싫어할까봐 거절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딱 끊어주고 싶어서 제가 거절해야 되는 상황을 좀 3가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나를 위해서 해준 제안 있잖아요. 나는 이제 배부른데 날 생각해서 지혜 한 개 더 먹어 이랬는데 나 안 먹고 싶어. 맞아. 어른들이 나도 몰라. 나 요즘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먹어 하면 먹기 싫은데 그냥 이러고 억지로 약간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맞아요. 어른들한테도 되게 팁이 될 것 같아. 네. 그럴 때는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돼. 나 지금 배불러서 이제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괜찮네. 이거 나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 상황 오빠 얘기하고. 지금 애들 숙제를 빨리 시켜. 알았어. 그럼 해야 되겠네.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에 오빠도 해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고마워. 오류. 처음에 바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의 거절. 그 다음은 친구가 부탁하는데 나는 여건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하고 거절해도 되는데 그 뒤에 미안해를 붙이면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그냥 미안해 라는 걸 써라. 근데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 거절 부탁한 친구가. 네네. 그거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야. 부탁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친구의 권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함부로 부리려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이 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청소도구를 야 너 저 빗자루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세줘야죠. 우선 눈빛으로 기선제압하는 거야.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근데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눈이 떨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직 그 마음이 강해지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거절 진짜 못하고 거울 보고 많이 연습했어요.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거울 보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이게 누적돼서 진짜 바뀌거든요. 그 선생님 제가 저도 좀 상담 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요? 우리 네네. 아이가 갑자기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물 좀 갖다 줘 물 이렇게 좀 했을 때 갖다 저는 줘.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어떻게 거절을 해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선 관계가 부부잖아요. 맞아요. 우선은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우선 부탁을 부드럽게 하고 제가 네. 저부터 이제 말투를 네, 해주세요. 바꾸고. 오빠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네. 우리가 가장 아이들한테 강하게 만들어야 네. 될 게 자존감이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아이를 자존감 있게 키우는 거. 어딜 가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자. 남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나 혼자 난 너무 좋아 이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약간 밉상되잖아요. 그쵸. 남들이 다 좋죠. 난 내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좀 약간 부끄러운데요. 네. 저는 2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절 교육이거든요. 우더른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예절. 집 안에서 예절,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교육을 받으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2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우선 내가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이게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거. 사과도 거기 네. 포함되는군요. 미안해는 그 3단계가 있다고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셔서 사실 엄마나 아빠가 가장 먼저 바르게 생각이 정립이 되어야 그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3단계? 3단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저도 저희 남편한테 미안해 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아까 내가 오빠한테 너무 화를 냈고 내 감정에 막 치우쳐서 오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좀 내가 유하게, 친절하게. 왜 울려 그래? 그게 아니고 혼나는 것 같아서. 내 말투가 그래서 그런가? 나 또 뭘 혼나야 되는 거지? 근데 말할 때 표정도 중요해요. 불쌍해 보이게. 미안해. 이제 앞으로. 그래, 이런 거는 그래 알았어. 그렇지. 오빠도 연습을 해봐. 막 우리 싸웠을 때 혼자 오해해서 나 모른 체하고 막 말도 듣지도 않고 했지. 그때 얘기해. 와이프야 그때는 내가 조금 너무 좀 짧은
사과 안 해보셨네. 그냥 미안해로 끝내고 미안해 미안해, 안 그렇게 미안해만 이렇게만 하는 거야. 끝나니까 미안,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그 와이프야 내가 그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면 생각하다 생각. 뭘 잘못했지? 잘 모르겠지 뭘 잘못했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아, 일단은 잘못했다 하고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뭐야. 최근 일이에요. 왜 어제?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이래. 내가 잘못한 거를 정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말해야 되고요. 2단계가 공감해주기. 너의 마음이 나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 공감해주는 거 거기서 우선 마음 놓거든요.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약속하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빠가 그 참외를 먹지 마. 갑자기 열받네. 먹지 말아줄래? 아 말아줄래? 먹지 말아줄래? 참외 먹지 말아줄래? 미안해 내가 와이프 좀 배워하는데 참외가 너무 맛있어서 하지만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할까. 미안해. 지금 선생님 반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반 지금 16명이에요. 아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옛날 생각해보면 한 반에 60명, 오후반, 오전반에서 13반 웃어요? 웃어요? 나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학교도 국민학교인가? 국민학교를 1년 다니고 2학년 때부터는 그러셨구나. 초등학교로 변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놀라셨어요. 우리 선생님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나는 중학교만 해도 내 기억에 19반이 있었던 것 같거든. 16명이면 거의 뭐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친구들 관계 이것도 궁금해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밤마다 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이의 성향을 아니까 네. 이 아이들이 모이면 좀 잘 어울리면서 협동할 수 있겠다 하는 아이들이 좀 특정되어서 아 어울릴 수 있게 네네. 선생님이 일부러 요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창체 시간 이런 창체. 것도 네. 창의적 체험이요. 아니 네. 여기 창체라고 썼는데 도대체 창체가 뭐야? 줄임말 잘 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처음 건드려. 나 몰랐어. 아 창의적 체험. 교사가 그냥 과목 상관없이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하는 건데 그냥 너네 놀아 이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어울렸던 뭐 아이들이 주축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고민이 있는 거 특히 친구 관계 고민이 제일 많은 거 안다. 그럴 때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선생님 도와줄게. 가지각색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얘랑 친해지고 싶은데 얘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궁금했던 게 네. 가장 먼저 강의를 해주시는 게 학폭에 관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내 아이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가야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피해 아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부모가 해야 될 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거는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다 안내를 해주셔요. 그럼 그 말을 우선 신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 가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다. 네.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너가 이런 일 겪었다고 해서 절대 초라하지 않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건데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위로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5학년 때 그냥 왕따를 당했는데 단짝 친구가 싫어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싫진 않았거든요. 뭐 싫어할 이유도 없었고 같이 험담해주길 원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험담하고 있는 친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케이스가 네. 있죠. 그리고 반 아이들한테 저에 대한 소문도 엄청 안 좋게 내서 애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안 놀아주고 늘 혼자 있고 점심시간에 숨어 있고 난 왕따니까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그때로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크게 왔구나. 네. 그럼 그때 당시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어떤 반응이셨어요? 그냥 저 혼자 이겨냈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모르셨어요. 그때는? 네. 왜냐면 너무 속상해하실까 봐. 맞아요. 그래요. 만약 네.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됐을 때
애들 마음 너무 잘 알겠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직면하면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먼저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엄마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아이들이 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무조건 담임 선생님 바로 즉각적인 해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는 이제 가해자가 됐을 케이스. 너무 화가 나서 애를 때렸어.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대처법.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아이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져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거든요. 오히려 가해자 엄마들이 더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맞아요. 그 생각이 사실 또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뭐 배워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감정 카드를 엄청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감정 카드요. 감정 카드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너 기분이 어땠어? 억울했어요.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좋아요, 나빴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랑 똑같네. 네. 아직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 나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가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맞아. 있었어.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질문 카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자기 생각이 좀 명확하게 정립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보니까 이런 거야. 나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요즘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뭐 헤어스타일의 변천사는 어땠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거 있으니까. 약간 보드게임처럼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해도 네. 아이 너무 심리를 알 수 좋아요. 있게. 이거 에테리랑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하거든. 근데 이거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질문 이거는 카드, 감정 카드. 솔라리움이라고 이거는 사진만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행복했었던 일 얘기해 주세요 하면 내가 떠올린 거랑 연관되는 사진을 골라요. 골라서 그걸 사진을 공개하는구나. 한 장씩 보여주면서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 그러면 창작력도 굉장히 많이 네. 늘고 헉, 너무 그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추천해주신 건 네. 진짜 우리 관심 여러분들에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어른들끼리 같아요.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럼 감정 카드를 맨날 지갑에 꽂고 다니면서 대화할 때 나 이 감정이야. 그럼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감정 카드 내가 오빠 선물 줄게. 아, 진짜? 고마워. 감정 많이. 부모님들도 잘 키워보려고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나는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건 아이한테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거. 나 개인 너무 하는데. 그 허용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 극단적이야. 개입과 허용. 초등 부모님들한테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가방 싸주지 마세요 라는 말씀 꼭 드리고. 가방 싸는 거? 네. 그 1학년 때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고학년이 돼서도 엄마가 가방 싸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가방 다 본 다음에 엄마가 안 줬어요 막 이래요. 저는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너의 일이지 엄마 일이 아니야.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얘기네.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고학년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라고 고학년이 알려주세요. 어디서? 그냥 1학년 때부터 가방을 스스로 싸고 스스로 싸게끔 알려줘라. 자리 잡힐 수 있게끔 스스로 맞아. 하는 힘을 길러주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선생님, 책 얘가 읽기 싫다는데 어떻게 읽힙니까? 어떻게 읽혀요? 아니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이렇게 네. 지금 둘째는 사실은 글을 몰라요. 진짜 문맹인데 얘가 책을 막 몇 권씩 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네. 얘가 진짜 이거를 그래. 걔는 책을 계속 보는데 한 애는 만화책을 좀 좋아하긴 하고 책을 같이 읽으세요? 왜 그러시나요? 네, 노력합니다. 네, 우리 애프는 이제 책을. 근데 요즘에 진짜 노력해요. 아이가 우선 책에 대해 흥미를 붙이는 게 책으로 대화하는 게 재밌을 때. 저는 그 국어 시간에 빨간머리엔 책으로 수업을 해요. 아이들 같이 역할 정해서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니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럼 애들이 몰라요.
생각해보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1학년 때 선생님 그러면 네. 책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책이라면 다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전. 네, 저 팝업북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건가요? 네, 이렇게 책이 펼쳐지는데 넘기면서 읽고 이해됐어. 책을 네. 읽어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구나. 이것도 이렇게. 우와. 근데 우선은 이걸 읽기 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먼저 읽어야 돼. 이 장면을 아이들이 알아야 훨씬 더 좋은 거죠. 미리 알고 나서 읽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면 애들이 더 좋아해요. 이 마지막이 엄청 이 카드가 와. 이거 뭐 찍어봐. 찍어서 나 좀 주라. 나 핸드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테리 거를 하나 준비를 와, 대박. 네. 감사해요. 나 이렇게 받았는데.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비로 이거 한 10권 사서 우리 관심이 분들 와. 나눠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와. 선생님 책 쓰신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이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네네. 아 네. 네. 초등 전학년. 내가 나가서 정말 좋아요. 요것도 제가 20권 선생님한테 구매를 와. 해서 우리 관심이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엄마들이 꼭 알고 싶어 아. 했었을 것 같고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진짜 필독 영상이 구독 좋아요. 조회수. 네. 자, 저희가 이제 선물을 좀 선생님 같이 가족이 쓰실 수 있는 임산부들도 다 쓰실 수 있고 유산균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순한 성분. 남편 아이까지. 네. 저 몰래 많이 씁니다. 아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사진까지 이렇게.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 건강히 잘 출산하시고 네. 저희 아이 또 낳으면 또 한번 우리 출산해서 우리 저희가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출산하면 무조건 또 옵니다. 현금 가지고 와요. 진짜? 그때는 우리 둘째나 첫째 데리고 와서 한번 같이.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여러분, 관심 여러분 오늘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많이 여쭤봤는데요.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뭐 선물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나눠드릴게요. 믿지 않는 관정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제가 오자마자 씻은 게 아침에 너무 일찍 나가는 바람에 너무 찝찝해서 오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네. 우리 아까 선생님 드린 로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쓰는 최애템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내 거, 아이 거 그냥 복잡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올인원으로 요거는 얼굴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진짜 순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다 쓸 수 있고 사계절 다 써도 되고 건성 피부들까지 가려운 개성까지 돼서 이제 하나로 그냥 슉 발라가지고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먹는 유산균도 있지만 바르는 유산균까지 가능하다는 거. 닥터바이오 에커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외웠어. 광고니까. 사실 이름까지만 이렇게 외우진 않아요. 우리 닥터바이오까지는 외우는데 광고니까 외웠어요. 근데 썼는데 또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그래서 2주 동안 그 생각을 하다 아니다. 반품도 된대요. 너무 좋잖아. 나 그거 너무. 그렇다고 또 2주 쓰고 너무 괜찮은데 반품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자신 있다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보습력 보세요. 딱 촉촉하게 이렇게. 가족 제품들은 사실 향이 안 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향이 정말 거의 없어요. 관정 언니 추천템들 실패 안 하셨죠?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우리 귀요미도 왔나 보다. 네. 엘린 어디 갔어요? 귀여워. 테리야, 손 씻고 와. Wash your head. 손등에도 발라요. 옳지. 나 카드 언니. 자, 엄마랑 이제 카드 뭐 할 거냐면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3장을 고르는 거야. 그림을 보면서 나는 어.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화이팅 하는 거야. 이거는 학교에서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면 기도하는 거. 너희들하고 헤어진 게 싫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사귀고 싶어. 테리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좀 집중을 하고 있구나. 엘리야 너 이 중에 고르고 싶은 거 3장 골라서 설명해봐. 둘, 이거야? 그다음에 이건 어떤 느낌이야? 나는 핑전. 생선 먹고 싶어? 은근히 재밌네. 어. 엄마 한 번만 더 할래. 한 번 더 해? 아, 요게 또 문제구나. 한번 재밌으면. 네, 이거 할래.
닥터바이오 이 로션 여러분 지금 할인 행사 중이거든요. 더보기란 참고해서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테리 한 번만 더 불러줘. 또 할 거야? 또 좋았어. 여행 가는 그 느낌. 엄마랑 아빠도 골라. 자, 여행 갔을 때 하자, 저희 아마 오늘 밤새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빠져주시길. 아빠 골랐어.